자, 안녕하십니까. 유사남입니다. 엔비디아 어닝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스케줄 하나죠. 그 전에 앞서서 먼저 저번 주 이야기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어닝까지 하나씩 쭉 이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번 주 주요 키워드 세 가지를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이란의 휴전 협상, 회의록과 잭슨홀, 민주당의 전당대회 마무리까지 이렇게 세 가지 저번 주에 주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가자지구 휴전 협상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선제 타격을 가했고, 정확히 말하면 레바논의 헤즈볼라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는 첩보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선제 타격을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가자지구 협상이란 카이로에 있었던 협상들이 다들 이미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단 요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우려를 하셔야 될 사항은 유가가 아마 이번 주 내내 변동성이 높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상승폭이 좀 높을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유가가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경제 상태가 조금씩 악화가 돼가는 중이라 유가가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파월의 잭슨홀 미팅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한번 라이브로 봤었죠. 9월 인하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파월이 이런 코멘트를 했어요. 정책이 드디어 바뀔 때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 요즘 시장에서 약간 이상한 부분을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50bp 인하를 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라도 실업률이 악화가 되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고, 닉 티밀하우스 기자에 의하면 점진적이다라는 발언을 안 썼어요. 이 점진적이란 발언을 안 썼기 때문에 25bp뿐만이 아니라 50bp도 가능하고 실업률이 악화되면 50bp 갈 거다라는 얘기인데, 맞는데 조금 다른 게, 제가 미국에 사는 입장상 지금 당장 8월 달에 경제가 악화되지는 않았어요. 실업수당 건수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발언 자체는 사실 8월 달에서 9월로 이어지는 이 9월에 있는 FOMC에서 금리를 50bp 인하 가능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 11월쯤에 가서 50bp 인하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지. 사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에 의하면 그래 파월이 50bp 인하도 할 수 있겠지. 만약에 실업률이 악화가 된다면, 그리고 실업률 악화는 사실 가능성이 없어라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9월 인하에 대한 발언은 사실상 확정을 지었지만 50bp 인하에 대해서는 실업률이라는 단서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실업률은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50bp 인하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는 점, 저는 거의 뭐 한 5% 미만, 사실 1%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건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여러모로 연준 위원들에서 발언들이 사온 게 뭐냐면, 매파족 위원들이 다시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25bp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9월 인하도 사실 확정이 되긴 했는데,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예상대로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이번 FOMC에서 9월 FOMC에서 인하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심지어 몇몇 참가자는 7월 인하하자고 했는데 뭐 결국 안 되긴 했지만 이로 인해서 9월 인하는 확정적이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고요. 물론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를 가능성은 제로는 아닙니다만 실업률이 튀어오를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거의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가 됐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카말라 해리스의 공약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따로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카말라 해리스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을 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재미난 건 전통적인 미디어보다는 조금 더 새롭게 SNS를 통한 SNS 스타들을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게 조금 재미났던 것 같고요. 다만 재미난 건 카말라 해리스와 트럼프 사이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조금이나마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소폭이나마 상승했다는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번 주 주요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엔비디아의 어닝까지 하나씩 짚고 넘어갈 테니까 저와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번 주 스케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내구재 수주 발표가 됐죠. 내구재 수주가 발표가 됐습니다. 참고로. 근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근데 근원 내구재 수주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운송 장비들이, 자동차, 비행기들을 포함한 운송 장비들의 수요는 높았으나 나머지 내구재들에 대한 수요는 낮았다. 지금 당장 최근 들어서 계속 가격이 싸지고 있는 비행기나 아니면 자동차 관련된 수요는 높지만, 다만 반대로 나머지 쪽에서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관련해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소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보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요일 날은 2년물 국채 입찰, 그리고 K실로 도시주택가격 지수, 그리고 수요일 날은 월러 연준 이사의 연설, 그리고 보스틱 총재 연설,
그리고 원유 재고 수치가 발표가 되고 나서 자,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장 마감 이후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엔비디아 어닝이 발표가 됩니다. 조금 이따가 저랑 더 알아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목요일 날은 연속 실업수당 청건수,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죠. 미국의 실업률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미리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꼭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잠정 주택 매매, 그리고 보스팅 총재 연설 다시 하고요. 그리고 GDP 발표, 그리고 상품 무역 수지까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날은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 나와요. 바로 PC 물가지수가 나오죠. 그리고 이 PC 물가지수는 사실 CPI 자체가 생각보다 낮게 나온 상황에서 주거비가 사실 높게 나오긴 했지만 나머지 섹터, 에너지, 굿즈 가격, 신차, 중고차가 굉장히 많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주거비의 비중이 CPI보다 조금은 적다라고 평가를 받는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마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시장의 컨센서스는 현재 0.2에 0.2, 2.5에 2.6으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연준의 예상치는 조금 더 낮습니다. 0.17에 0.13으로 잡혀 있고요. 2.56에 2.64로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한 달 기준으로는 낮게, 1년 기준으로는 조금이나마 높게 잡혀 있다는 게 조금 볼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주 주요 키워드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본의 금리 인상 예고, PC 물가지수, 엔비디아, 카말라 해리스의 정책까지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본의 우에다 총리가 물가가 만약에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야, 이거 엔케리 트레이드가 지금 미국 주식을 내린 이유가 아니야. 세계 증시가 떨어진 이유는 미국이 위험하기 때문이지, 미국이 침체가 예상됐기 때문이지, 엔화가 높게 올라간 것,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해서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예상대로 인플레이션이 일본에서 나온다면 한마디로 이게 확률이 가장 높은 케이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엔캐리 트레이딩에 관련돼서 또 한 번 폭락의 가능성 혹은 청산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거고, 심지어 요즘 중국에서도 위안화 캐리 트레이딩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즘에 위안화가 굉장히 싸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위안화도 갑작스럽게 달러가 최근 들어서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침체 가능성이 생기자 위안화가 강세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청산, 위안화 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청산, 이 두 가지 아마 좀 더 우려에 대해 우려할 부분이 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엔비디아 어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 어닝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려를 하셔야 될 몇 가지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엔비디아에 대항할 수 있는 중국의 AI 칩이 출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화웨이가 사실 최근 몇 주 동안 중국의 국영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 바이두,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두 등과 같이 어센드 910C라는 칩의 판매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칩에 대한 성능은 H100, 작년에 출시한 엔비디아 제품과 비슷한 성능이고, 아무래도 미국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 칩보다는 그래도 나은 성능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엔비디아에서 사실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칩은 상당히 성능이 제한됐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어센드 910C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초기 주문량이 이미 나왔는데 7만 개로 20억 달러에 달하는 주문량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르면 10월부터 상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024년도 기준으로 중국의 데이터 센터 매출 가운데 14%가 중국 매출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엔비디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중국 매출 감소해도 인도에서 감당해 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장장 이 14%를 담당하는 중국 쪽에서 갑작스럽게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건 그래도 조금 우려해야 될 상황이고, 아마 어닝콜 때 분명히 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다만 다행인 거는 화웨이가 지금 이 칩에 관련해서 어센드 910C는 수율이 20%밖에 안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당장 재정적으로는 좀 화웨이가 만들 때마다 팔 때마다 사실 손해를 보고 팔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 중국 정부에서 서포트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사실 엔비디아 어닝 중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바로 엔비디아의 블랙웰 지연 4주가량 될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요. 일단 이번 달 초부터 엔비디아가 한두 번씩 급락을 했는데, 이게 이유가 뭐였냐면 최신 인공지능 칩이라고 불리는 블랙웰의 출시가 4주, 많게는 3개월 이상 지연될 거라는 소문이 났거든요. 이게 하이퍼스케일러의 인공지능 야망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돌았는데, 일단 지연이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일단 블랙웰 같은 경우는요, 사실 많은 데이터 센터 업그레이드를 강요를 합니다. 이 칩을 통해서
공랭 방식이 아닌 공기를 통한 칩을 시키는 방식이 아닌 액체를 직접 칩에 공급하는 방식이 폭넓게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다른 회사들이 결국 블랙웰을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갖고 있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는 출시일이 딜레이가 된다는 건 결국 다음 기술에 대해서 의구심과 동시에 공급이 늦어지면서 업그레이드 자체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문이 생긴다라는 건데 이 지연 자체는 일단 여러 가지 루머가 있지만 두 가지로 일단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TSMC의 COWS 패키징 기술 문제로 인해서 블랙웰 칩에 대한 생산 지연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대규모 주문이 보류된 상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들이 요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요.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이미 3분기에는 블랙웰의 기여도가 지연으로 인해서 미미할 것으로 모델링이 됐다. 우리의 시장 컨센서스 안에는 이미 블랙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 많은 은행들, 많은 기관들이 엔비디아 어닝 잘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블랙웰에 대한 지연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블랙웰에 대한 부분들이 아예 포함이 매출에 안 돼 있대요. 매출에 대한 예상치. 그래서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단기적으로 호퍼 GPU의 상승 여력이 있어 마진이 예상보다 잘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호퍼 GPU가 이런 공급 부진을 대신할 것으로 모델링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한 게 바로 키뱅크 캐피털의 마켓 애널리스트인데요. 공급망 점검 결과 성능 문제가 발생해서 블랙웰 타일을 사용한 칩들을 다시 제작하고 4분의 1분기, 0.25분기 지연이 예상되지만 단기 실적과 가이던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동시에 3분기 블랙웰 출하량에 대해서 완만한 기대치가 호퍼 예약 증가로 다시 채워졌다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키뱅크 팀은 엔비디아가 호퍼 GPU에 대한 견고한 수요에 힘입어서 강력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동시에 블랙웰 지연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하이퍼스케일러용 B200을 늘리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고객을 겨냥한 더 저렴하고 성능에 최적화된 B200A GPU로 사실상 B100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까지 얘기하면서 사실상 다음 세대 칩까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GB200도 생산도 사실 영향을 받았지만 4분기에도 NVL3672의 출하량은 여전히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여기에다가 레이먼드 제임스 같은 경우는 블랙웰의 지연과는 별개로 스펙트럼 X 이더넷 스위치, 다들 블랙웰만 얘기하지만 이 이더넷 스위치가 엔비디아의 중요한 단기 매출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랙웰 지연이 여기에다가 장기화되면은 고객이 주치를 중단할 위험이 있지만 다만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의 시대링 능력에 대해서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B100, B200이 결국 이런 실행 능력에 힘입어서 올해 결국 출하가 될 거고 2025년 상반기에는 GB200 NVL 렉 시스템이 출시될 것으로 낙관한다라고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덧붙였고요. 마지막으로 CT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6월과 10월 분기에 대한 컨센서스 추정치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을 했고 결국 엔비디아의 경영진을 암심시키는 블랙웰의 발언에 힘입어서 분기 실적 발표 후 엔비디아의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결국 거의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포인트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압축해서 정리해드리면 엔비디아 매출, EPS, 가이던스가 분명히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것 말고도 세 가지의 어닝콜 도중에 이런 질문들이 나올 텐데 블랙웰 지연 결국 언제까지 지연되나? 언제부터 출시가 되나? 중국 쪽 매출, 화해에서 출시하는 어센드가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엔비디아한테 악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호퍼 GPU 예약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이게 매출에 도움을 줄 만큼 증가를 했는가가 제가 생각했을 때 엔비디아 어닝과 어닝콜의 주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카말라 해리스의 공약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다른 주말 라이브에서 얘기를 했고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카말라 해리스의 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은요. 결국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시하게 발표를 하려는 게 바로 식품 폭리 금지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품을 팔고 있는 대형 기업이다. 그러면 마진율을 가져갈 수 있는 거에 상한제를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마진을 많이 가져가 봐야 10%가 맥스야. 이런 식으로 상한선을 정해놓는다라는 건데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러도 되나 싶긴 하지만 이런 정책을 통해서 식료품 가격 상승에 대응하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한 이유로 일부 대형 식료품 체인들이 생산 비용이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요것 말고도 세금 관련된 정책도 있는데요. 세금 같은 경우는 해리스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함과 동시에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상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당 의회를 장악했을 때 예전에 일시적인 조치를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인데요. 이게 뭐냐면 자녀 세액공제가 그 당시에 포함이 됐었는데 내가 아들, 딸이 있으면 그 당시에 3,600달러, 정확히 말하면 2,000달러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세금 안 내도 되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3,600달러까지 올릴 예정이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부양자녀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최대 1,500달러라는 세액공제를 제공. 추가로 중산층 및 저소득 가정들을 위해서 6,000달러에 해당하는 새로운 자녀 세액공제까지 제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팁에 대한 연방소득세를 폐지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트럼프도 동시에 똑같이 팁에 대한 폐지를 약속을 했는데 왜 둘 다 동시에 저러는 걸까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왜 팁 면세가 중요하냐면 이 팁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비스 쪽에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서비스 쪽에 있는 사람들의 투표권을 끌어오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 식당 근로자들 특히 표심을 잡으려고 아마 팁 면세를 공약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더 많지만 마지막으로 주택까지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택 같은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즉 주택 300만 채 건설 계획. 그리고 이 300만 채 건설할 때 미국에서 참고로 여러분들 집을 사시면은요. 다운페이 원래 가격의 20%만 먼저 내시면 돼요. 나머지 80%는 빚으로 나는데 근데 이 20% 다운페이를 할 때 카말라 해리스가 얘기한 게 뭐냐면 25,000달러를 우리가 미리 여러분들 다운페이 하는데 돈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죠. 돈을 주겠다. 25,000달러까지 첫 주택 구매자들 기준으로는 우리가 이 돈을 퍼주겠다. 심지어 여기에다가 집을 사면 10,000달러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35,0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수요가 느는데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텐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바로 이게 뉴욕에서 진행 중인 정책인데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너무나 수요가 늘은다면 그 수요를 가져가는 사람에게 싸게 산 만큼 혹은 미국 정부에서 돈을 대준 만큼 집을 싸게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싸게 산 집의 가격만큼만 팔아라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설정을 했냐? 간단하게 말하면 뉴욕에서 이번에 165 West 80th Street에 있는 집을 팝니다. 원래 이 집의 가격은 마켓 시가 기준으로는 거의 뭐 한 120만 달러 정도 돼요. 120만 달러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살 때 17만 분에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미국 뉴욕의 정책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7만 불 사이에서 17만 불 사이에 버는 가정일 것.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집 말고 다른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요게 중요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지 말 것, 렌트 주지 말 것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한마디로 니네가 살 집만 사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집에서 거주할 목적으로만 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시장에 나오지 않고 시장에 나오더라도 싼 가격에 내가 받은 만큼만 내고 내가 낸 만큼만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주택 가격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게 자본주의의 올바른 정책인지는 둘째치겠지만 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아마도 요 미국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주장하는 정책이고 요것 말고 더 디테일한 내용은 따로 영상으로 찾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 회사별 이야기 여러분들하고 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 요 뉴스를 저번 주에 전달을 하면서 아마 테무 어닝도 좀 걱정된다라고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테무 어닝 망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특히 월마트가 징동닷컴을 포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징동닷컴을 포함한 중국 내 이커머스 시장이 경쟁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악화가 되면서 테무의 어닝이 폭망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10% 넘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징동닷컴, 발리바바 그리고 테무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마진율을 깎아먹는, 제살 깎아먹기의 요소, 치킨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전기 트럭 화재가 좀 있긴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에서 그렇게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사가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어닝 간단하게 이미 몇 개를 얘기를 해드렸지만
핀듀오디오 어닝 발표했지만 어닝 별로 안 좋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어닝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세일즈포츠, 어펌의 어닝은 바로 수요일날 장마감 이후에 되는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좀 안 좋은 일이 사실 저번 달에 있었죠. 저번에 미국이 전산망이 마비가 될 정도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에러가 나면서 진짜 미국이 전 미쳐 날뛰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닝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베스트바이의 어닝까지 이번 주에 주요 어닝들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유사남의 위리뷰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엔비디아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채팅창이나 코멘트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